문화 국제 분야에서 쏟아지는 많은 이슈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시사를 파헤쳐보는 시사주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수민 기자님과 함께 국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부 기자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무인 택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인 택시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택시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위험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인데요. 테슬라의 고스트 드라이버 기능을 통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이용한 택시면 단순히 기존 택시에서 운전만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 택시를 로보택시라고 부르는데요. 안에 기사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사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율주행 차량은 인공지능 탑재 수준에 따라 N단계로 나뉘는데요. 3단계 이하에서는 자율주행을 감독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안전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4단계, 5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무인 택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운전자가 없는 택시라니 정말 하루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 중인데요. 일본, 홍콩,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자율주행 교통수단을 도입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도입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택시, 무슨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로보택시를 운행했을 때 장점은 교통량이 감소하여 도시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의 운행이 확대되고 탑승자가 늘어난다면 자가용 이용이 줄어 주차난과 교통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주말에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또 로보택시는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도 늦은 시간에 이동해야 할 때 있으시죠? 버스와 지하철이 끊기고 택시도 안 잡힐 때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로보택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거나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로보택시가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교통비 감소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을 이유로 현재는 더 높은 운임으로 운행 중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로보택시를 포함한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요금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27일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투자은행 UBS의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까지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요금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지하철 티켓보다도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지하철 티켓보다도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면 로보택시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주차난과 교통난도 해결하고 원하는 시간에 바로 택시를 탈 수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로보택시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기술이 도로 상황이나 장애물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8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로보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로보택시는 소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멈춰섰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로보택시가 소방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보택시 회사 총괄 매니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주변을 보기 어려운 교차로 건물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며 소방차가 빨간 신호를 지나치기 위해 잘못된 차선으로 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와 차선 등을 중시하는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을 위해 주행하는 소방차를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더 많은데요. 지난 11일에는 로보택시 10대가 노스비치의 발레오 스트리트와 그 주변의 정차에 최소 15분 동안 차량 정체를 일으켰으며 지난 15일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로보택시가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꿈쩍도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군요. 또한 로보택시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로보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보택시 안에 운전자가 없다는 것을 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로보택시를 움직이는 러브호텔이라고 말하며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부터 부적절한 이용까지 정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로보택시가 도로교통법, 정보통신법 등 AI와 운전자, 교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이 왜 중요한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느냐인 건데요. 법적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보택시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로보택시.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자율주행 시험 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점차적으로 자율자동차와 로보택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시험 운행지구로에서는 서울 상암동을 포함한 6개의 시범 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그럼 각 구간에서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걸까요? 서울의 경우 마을버스 운송 및 교통약자 중심의 수요 응답형 서비스가 운영이 되며 충북과 세종, 대구, 제주 역시 대중교통 및 수송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 역시 자율주행 구간을 나눠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국가 주재로 로보택시를 운영 중인 건가요? 국가가 주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포티투닷과 SWM이라는 회사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티투닷은 누구나 쉽게 호출하고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2022년 2월 서울시 상암동을 기점으로 여의도, 청와대, 청계천, 용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WM은 서울시에서 22년 7월 21일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작된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인데요. SWM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차종인 카니발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했습니다. 이용요금으로는 자율주행 버스의 경우 1인당 1,200원, 휠체어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의 경우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2,000원입니다.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는 점에서 비용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SWM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포티투닷과 마찬가지로 서울 자율주행 전용 앱인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 역시 이런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우선 한국의 법적 규제 이야기에 앞서 로보택시 첫 시행국인 미국의 현행 규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새 연방 행정규정을 발표해 운전대와 페달 등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령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네바다주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제조업은 상당 수준의 실험 및 안전규율을 준수해야 하고 $500만 상당의 보험에 가입해야만 일반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책임자가 제조업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규정하고 있나요? 네, 국내법의 경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는 하나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및 시범 운행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문제와 관련해 다루진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은 위반 조치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완전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스템 사용자 또는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조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률상으로도 더 갖춰야 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 교통수단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부터 2044년까지 자율개발 택시 시장이 약 1조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